저는 남편과 3년의 연애 끝에 재작년에 결혼해서 2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평범한 29살의 여자입니다. 막연하게 결혼은 남편과 제 사이만 좋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이 너무나도 힘드네요. 그래도 신혼 때는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고 중간 역할을 해줘서 참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저를 키워주신 엄마 덕분에 큰 고생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대학까지 뒷바라지 다 해주셨고 취업해서 이제부터 효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고 엄마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고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결혼 전부터 모아두었던 적금과 청약 통장을 해지해서 엄마 수술비로 사용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남편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오롯이 제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너무 급했고 남편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네요. 하늘도 참 무심하신 게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수술 후 3개월 정도 버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제대로 효도 한번 못했는데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가시는 건가 싶었어요. 아직 손주도 못 보여드렸고 엄마와 여행도 한번 맘 편하게 가본 적 없었고 생각해보니 진짜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네요. 아무튼 아버지에 이어서 엄마까지 먼저 보내고 저는 친정이 없어졌어요. 남편에게 기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신우 아가씨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나이는 저보다 1살이 어립니다. 시집 가는 거 다 좋고 축복할 일인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아가씨 시집 가는데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뿐인 동생이 시집 가는데 오빠가 되어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신우가 뭔가 대단한 걸 해주진 않았거든요. 웬만한 사람 시집갈 때 들어갈 정도의 돈을 우리에게 보태라고 하셔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시댁에 받은 게 있으니 완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얼마 전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한 참이었어요. 원래 예전부터 장사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마침 동네에 좋은 자리가 매물로 나와서 가게를 인수하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 수중에 돈이 없었으니 저에게 따로 물어봤어요. 혹시 수중에 가진 여윳돈이 좀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과 3년 사귀면서 제가 월급을 알뜰하게 모아서 적금 붓고 있던 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엄마 수술하고 병원에서 그 돈 다 써버린 지 오래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일부러 그런 건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에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달했더라고요. 뭐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어떻게 남편과 시댁의 상의도 없이 제 마음대로 큰 돈을 쓸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했으면 그 전에 모아놓은 돈이건 아니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남편과 합의하에 썼어야지 왜 제 마음대로 그 돈을 쓰냐고 하셨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있었고 솔직히 남편과 상의 없이 큰 돈을 쓴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평소에 갖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도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남편이 좋아서 한 결혼이었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성격이 꼬장꼬장하다는 것도 남편이 알고 있어서 중간에서 자기가 잘 말려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시어머니 전화 올 때 받기 전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시며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어차피 췌장암이면 죽을 병인데 그 돈 아꼈다가 신우 혼수 비용으로 썼으면 가족들도 좋고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지. 곧 돌아가실 분에게 아무리 돈 많이 써봤자 어차피 돌아가실 거 저보고 한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런 말은 하나하나 제 가슴에 대못이 되어 박혀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와 함께 강하게 커서 그런지 웬만한 일에는 눈물 흘리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가 남편 몰래 큰돈 가져다 쓰고 잘못을 했다지만 사람이 해서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시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제게는 큰 상처가 되었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제가 울고 있었더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려주셔서 간신히 그 상황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님이 남편 몰래 제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서 혹시 보험금 나온 거 없냐면서요.
엄마가 예전에 사망보험 들어둔 것이 있어서 그 보험금으로 제게 2억의 돈이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아직 남편에게도 이야기 안 했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너무 힘들어 보이면 옆에서 조금씩 도와줄 생각이었어요. 갑자기 너무 큰 목돈을 꺼내놓으면 일이 잘못되고 다 같이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없다고 숨겼어야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어보셔서 순간적으로 있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시면서 얼마냐고, 그거 돈 어디에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2억 갖고 있고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쓸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지났고 보험금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나는 바람에 돈을 꺼냈을 엄두도 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한 채의 고민도 없이 그 돈 모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돈 맡겨둔 사람처럼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순간 줘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기한테 돈 맡겨뒀다가 남편 사업 필요할 때도 주고 신혼시집 보내는데도 보태신다면서 빨리 전부 입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친정엄마 보험금을 시어머니한테 맡겨두고 타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왜 제가 신우의 결혼 혼수 비용을 대줘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남편 사업도 아직은 제대로 돈 벌어다 준 적이 없어서 제가 목돈을 갖고 있지 않는 게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른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한다며 화를 내셨고 아무리 제게 뭐라고 하셔도 그 돈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제게는 차원이 다른 지옥이 펼쳐지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가끔 전화하시거나 만났을 때 잔소리하고 제 기분 배려하지 않고 막말하시는 정도였다면 그 뒤로부터는 아주 작정하고 괴롭히세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서 살림 지적을 하시고 본인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욕을 하고 소리를 치십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이 다 안 계셔서 그런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예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면서 말리고 있던 남편마저 요즘 들어서는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저보고 좀 신경 써서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마저 제 편을 안 들어주니까 시어머니는 완전 신이 나셨습니다. 우리 부부 둘 다 출근하고 빈집에 오셔서 자기 집처럼 쓰고 계세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반항하지 않고 고분고분 말을 들었더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저렇게 신경 써주시면 네가 잘못된 거고 바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는지 자기 가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천만 원만 달라고 합니다. 남편이 결혼 이후로 제게 대놓고 돈 달라고 한 건 처음이라서 너무 깜짝 놀랐네요. 제가 시치미를 떼고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고 없다며 펄쩍 뛰었더니 남편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그냥 그 돈 우리 엄마한테 맡겨놓고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당신 돈 관리할 줄도 모르잖아. 자기 엄마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든 나를 꼬드겨서 엄마 보험금 빼먹을 생각뿐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나서 자꾸 당신 식구들 이런 식이면 이혼하자고 했더니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면서 헛소리 하지 말랍니다. 제가 다음날 변호사 만나서 이혼 서류 만들어서 들이댔더니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이혼하면 재산 분할 안 해줄 거라고 엄포를 놓는데 재산 분할 받을 만한 뭣도 없는데 무슨 재산 분할을 한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집도 시부모님께서 본인들 명의로 사주신 거고 결혼 후에도 제 월급 통장은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분할할 만한 재산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혼수로 가져온 내 가전가구들만 다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랍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이혼한다는 이야기 전에 들으셨는지 또다시 전화해서 제가 생각이 없다느니 막대 먹었다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 보험금 그거 달라고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냐면서 가만 안 둘 거라고 온갖 협박을 하시길래 하시는 말씀 고스란히 녹음해놨다가 우리 변호사한테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방 2개짜리 집 구해서 남편과 별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보험금에서 반내놓지 않으면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고 있는데 돈 줄 생각도 없고 계속 남편과 살 생각도 더욱 없어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법으로 해결 가능할 부분이라고 믿고 이혼 소송 끝까지 진행하려고요. 우리 변호사는 제가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완전 정 떨어져 버렸고 시댁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진짜 이 세상에 제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엄마가 남겨주고 간 보험금이나 재산은 아직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혼자 살아가야 할 제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돈은 당분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지겨운 이혼 소송 마무리하고 그 집안 사람들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가끔 정신 못 차리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한마디씩 하시는데 조만간 녹음해 둔 것들 다 모아서 고소하려고요.
이혼하는 마당의 합의금으로 한 푼이라도 더 챙겨서 나가야겠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취해질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당분간 혼자 살면서 제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한순간에 부모님도 잃고 제 가정을 잃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희망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이고 작년 초에 결혼해서 6살 많은 남편과 살고 있어요. 남편은 초혼이고 저는 재혼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제 나이 26에 하게 되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안 맞는 사람이었고 2년 결혼 생활 내내 다투기만 하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요. 밥 먹는 습관부터 청결 위생 상태 모두 안 맞아서 그 사람은 결혼하고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에게 다 맞춰주고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는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 없이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그 뒤로 남자는 내 인생에서 없나보다 생각하고 계속 혼자 살아왔습니다. 여자 나이가 35 넘어가니 찾는 남자도 없어지고 혼자 사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일하고 주말에는 내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6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엔 좋은 친구로 시작해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2달 정도 알고 지냈을 때 남편이 우리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해보자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때 이야기했고 남편은 아이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요즘 세상에 다들 힘든 기억 하나쯤은 있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전문직으로 10년간 일을 하다가 저를 만나기 전에 개인 사무실을 내고 한참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고 여자를 만나본 적 별로 없다는 그의 말처럼 아직도 마음속에 순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여유있고 한결같은 편안함에 저는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마친 후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문제없이 행복합니다. 배려심도 깊고 남편도 저처럼 혼자 살았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살림에도 능숙했어요. 서로 누가 할 건지 싸우지 않아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집안일을 알아서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진작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내가 2번 결혼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형제가 없고 시아버님도 여동생이 하나 있고 다른 친척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 제사와 명절을 지내지 않더라고요. 명절에도 보통은 시부모님들이 여행을 다니신다고 하고 작년과 올해도 시댁에 모이지 않고 각자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푹 쉬면서 보냈어요. 우리 친정집은 아직도 간소하게나마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집 와서 본 시댁의 명절 풍경이 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시부모님들이 교회 다녀서 제사를 지내지 않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것도 아니래요. 원래 남편 어렸을 때는 제사를 3대까지 다 지냈었는데 시모가 남편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제사를 싹 없애버리셨답니다. 조금 놀랍긴 했어도 어머님 덕분에 나도 제사 안 지내도 되는구나 싶어 기분은 좋더라고요. 솔직히 본인 집안 제사도 지내기 귀찮은데 요즘 며느리들이 시댁 집안 제사를 누가 지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명절도 안 모이고 각자 알아서 놀면 되니까 제게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시댁이었죠.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잘 지냈어요. 어차피 시댁이랑 사는 지역도 달라서 시부모님 생신 때 빼면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고 저도 내일 모레 나이 40이라 시부모가 살림간섭 같은 건 할 생각도 하지 않았죠. 지난 추석도 시부모님은 제주도로 여행 가신다고 해서 저희도 용돈 보내드리고 말았어요. 연휴 내내 밀린 늦잠도 자고 남편이랑 둘이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보냈었죠. 저의 이런 결혼 생활을 다른 제 친구들은 너무 부러워했어요. 고부 갈등도 없고 시댁 스트레스 자체가 없이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면서요. 실제로 그랬고 지금까지 아무런 갈등 없이 시댁과도 잘 지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들을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한 번도 별일 없이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서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내려갔는데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 먹고 같이 과일 깎아 먹으면서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진지한 얼굴로 남편과 제게 들어보라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내년 설부터 명절에 차례도 다시 지내고 제사도 지내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에도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보낼 순 없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 남편도 어머니에게 누구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말씀이냐고 물으니 돌아가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신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여태 수십 년 동안 안 지내던 제사를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지내냐고? 그건 좀 이상한 일이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하다 보니 힘들어서 못했는데 이젠 젊은 며느리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봐야 추석 명절 이틀이랑 1년에 제사 2번 지내겠다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너는 나중에 나 죽고 나면 제사밥도 안 차려 먹일 생각이었냐?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듣고 보니 사실 시조부모 제사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 나이가 7순이 넘어가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제사밥 못 얻어먹을까봐 걱정이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 옆에 앉아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제사가 자식들이 본인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조상님 귀신이 찾아오는 거면 그동안 왜 안 지냈냐고 물었어요. 남편 말에 어머님은 대꾸도 못하고 그래도 내가 나중에 죽어서 너희들 찾아왔는데 자식들이 밥도 안 차려주고 내 기일을 기억해주지도 않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엔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치매 기운이 생긴 건가 싶었는데 그 자리 끝나고 며칠 뒤에 아버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두 분이 추석 때 제주도 여행 가셨을 때 거기서 심심풀이로 점을 보고 오셨다네요. 점쟁이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조상에게 덕을 안 쌓아서 죽고 나면 제사밥도 못 얻어먹고 다닐 팔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는지 제주도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내가 제사 안 지내서 나중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계속 하셨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원래 제사 지내던 집안이면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겠어요. 어차피 우리 친정집 제사 지낼 때 엄마가 음식 준비하면 저도 옆에서 같이 도왔으니까요. 원래 하던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태 본인 귀찮고 힘들다고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자기 제사밥 못 얻어먹을까봐 부랴부랴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자리에서는 너무 황당해서 저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었고 남편 혼자 이제 와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안 하겠다 말씀드리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어머님한테 따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인이 제사를 처음부터 안 지낸 건 아니고 자기도 할 만큼 했는데 예전에 남편의 할머니에게 자기가 엄청 구박을 당하고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당하셨다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한이 쌓여서 제사를 안 지낸 거지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래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것은 없잖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다시 제사 지내자. 우리 호영이한테도 너가 이야기 잘 해봐. 걔가 은근히 고집이 있어서 내 말은 들을 생각을 안 한다. 남편이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저를 들들 볶을 생각이셨나 본데 제가 20대 세상 물정 모르던 시절이라면 어쩌지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시어머니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제사상 차리고 차례상 차리고 있었겠지만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이미 한번 다녀온 몸이라 세상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죠. 어머님도 지금까지 제사 안 지내셨으니까 저도 지금은 안 할래요. 제사밥 때문에 걱정이시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20년 뒤에 제가 제사상 차려드릴 테니 안심하시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모가 할 말이 없는지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며느리 들어왔다고 제사 다시 지내자는 핑계도 너무 웃기고 본인 제사밥을 못 얻어먹을까봐 지낸다니. 그러면 예전에 돌아가신 시댁 조부모들 제사밥은 그동안 안 차려드려서 굶고 계셨겠네요. 제사 지내자는 말보다 양심이 있다면 조상님께 죄송하다고 사과 먼저 해드리는 게 순서 아닐까요? 시어머니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낮에 전화해서 제사 지내달라고 하시길래 돌아가시면 지내겠다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 듣고 남편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당신 말 한번 잘했다 칭찬하더라고요. 서로 상식선에서 해야지 본인도 하기 싫은 걸 며느리에게 시키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전까지 시어머니가 제사도 안 지내고 편하게 사시는 걸 보면서 신식 시어머니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냥 완전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었네요. 앞으로도 생신 때나 한 번씩 얼굴 뵙고 같이 밥 먹는 거 말고는 제가 먼저 찾아뵐 일도 없을 테고 시댁의 효도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그냥 지금처럼 지내려고요. 본인이 대접받고 싶었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야죠. 친정엄마한테 이 이야기 했더니 자기는 나중에 제사상 차려줄 아들 없어도 지금까지 잘만 하고 지냈다고
너희 시모도 완전 웃기는 아줌씨랍니다. 지금 본인이 얼마나 철없고 창피한 소리를 했는지 알기는 알까요? 혹시 모르죠? 이제부터라도 제사 잘 지내면 나중에 남편이 자기 엄마 제사 지내자고 할지. 저도 시모가 저한테 엄청 잘 해주신다면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일에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떠놓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가질 텐데 지금 하는 걸 봐선 어림없지 싶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